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통번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사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큰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게 따로 있지만 자기의 시간을 생활비를 번다든가 뭐 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뭐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한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좀 더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이렇게 받은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같이 하는 놀이 중에서 단어 놀이 해 보겠습니다. 한 단어를 집중 공략해서 before after죠. 이 단어를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는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단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단어는 apply입니다. 지원하다, 적용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맞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뜻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영사전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보면 affect나 use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접촉해서 그 대상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발생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죠. 어디 지원하려면 직접 지원하세요. 우편으로 지원하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원하세요.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지원하다. in person, 그다음에 by letter, online 그죠. 지금 밑에도 다 지원하다인데 전치사가 차이가 있어요. apply for은 구체적인 아니죠.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to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 지원하는 거죠.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네, 전치사가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디 어디에 해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해당하다. 뭐 또는 적용하다, 적용되다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18살 미만이면은 특별한 조건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 이거 보니까 미만 이런 말 있잖아요. 미만은 언더인데 이게 이하가 있죠. 이하는 you are 18을 먼저 쓰고 물론 age들을 쓰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ged, 18 and under이면 미만이죠. 아니 이하. 네, 그 다음에 또 이상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you are 18 and above란 단어를 쓰고 네,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죠. 이런 단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재미없다는 단어는 그녀의 소설에는 어,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직역하면 그런 건데 그녀의 소설은 한 글자가 다 재미있다죠. 음, 이걸 본대로 그녀의 소설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재미있다를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t's one word, single word 그렇게 됐지만 exciting, never be applied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해 놓으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회사들이 국제법의 대상이 되고 유럽의 회사들도 같은 게 적용된다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 마찬가지다죠. 이 앞에 있는 국제법에 해당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게 유럽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할 때 많습니다. 마찬가지.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 중복되는 뜻이 많이 나올 때 유용한 표현이에요. 음,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볼까요? 그 기관이 전부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다른 기관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격하잖아요. 이럴 때 기관이겠죠? institution, financial support, 그다음에 other institutions가 먼저 올 게 아니고 the same applies to를 하면 요거를 두 번 쓰지 않죠. institutions. 그다음에 이 문제가 그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경제 원리를 활용하도록 할 수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다죠. 이 문제는 그죠? 어플라이가 유즈의 의미죠. 유즈. 네. 이용하다, 뭐 활용한다. 음,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이 경제 원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상하죠. 우리말은 아니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주어는 어떻게 돼야 되죠? 번역하려면 학생들이 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경제 이론을 이 문제에 뭐 적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주어가 학생들이 주어가 아니고 문제가 주어가 되는 이 구조도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어, 그 동사도 잘 보셔야 돼요. allowed나 enable을 꼭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무생물 주어를 쓰면 항상 동사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장을 많이 써보지 않고 우리말에는 무생물 주어가 없잖아요. 많이 뭐 the car is running 이런 건 있지만 영어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러니까 영어로 무생물 주어를 쓰려고는 했으나 마땅한 동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적어 투부정사. 그다음에 이제 제재 조치죠. 뭐 실험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가 되죠. 이것도 이용하다. use를 쓸 때 apply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네. Apply the insights you have gained from your studies. 공부에서 얻었던 insight가 두 가지가 있어요. insight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선변지명 그런 거 있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같은 거. 이거는 불가사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상명사로 좀 썼잖아요. 이건 understanding의 의미예요. 이해하는 가상명사.
그렇게 되네. 그래서 네가 공부해서 얻었던 그런 이해력을 이용할 때다 이거죠. Apply the insight.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냐면 이제 크림을 충분히 목하고 얼굴에 발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해라, 얼굴에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뭐 바르다 이런 거. apply. 그다음에 이것도 풀을 양쪽에 발라야 된다. 그쵸? 풀칠을 양쪽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apply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수거처럼 외우셨어요. applied oneself. 그죠? 음, 전념하다. 이것도 너 자신을 완전히 이용하니까 전념하다가 되죠. 그 다음에 어, applied mind. 이것도 전념하다죠. 근데 to ing를 쓰는 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공부하셔야 되죠. 무슨 동사다, 전치사가 to인데 to 다음에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어떤 to는 반드시 ing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전념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솔루션 다음에 to 전치사도 많이 들립니다. for를 많이 써요. 뭐 틀릴 것까지는 아니에요. 원어민들 많이 쓰니까. 하지만 사전을 보면 to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가,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게 정말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뭐 이제 그 접근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take 명사로 쓰면 take on approach. 아까 여기도 나왔던데 apply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 approach 다음에 apply 한번 써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전치사를 to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 동사 아닙니다. ing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pply and approach to 이것도 finding을 쓰면 되죠. 접근하다, 하려다. ing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이것도 이제 사용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겠죠? 자, 브레이크를 밟는. apply. 그 다음에 그 상처에 사용된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가해진 압력이겠죠? 압력으로 지혈된다죠? 지혈된다. 지혈이고. 상처에 압력을 가하면 그 말이죠. 상처에 압력을 가하면 그러니까 상처를 압박하면이 되겠죠. 압박하면. 음, 그러니까 유주대응인데 가해지는 거죠. 네. pressure applied to the wound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 압력을 가하면 되죠. 네. 압력을 사용하니까 지혈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어플라이를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봤는데요. 지원하다, 적용하다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그 다음에 for이면 구체적인 일, to면 그 지원 기관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뭐에 적용한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the same applied to 하면 해당 사항 없음도 이것도 중요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다. 이것도 정리해드렸고, institutions, 그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영어로 가면 문제가 주어고, 뭐뭐 할 수 있다는 건 allows나 enables 목적어 투부정사랑 구조를 기억하시면 정말 편리하죠? 네, 이론을 이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재 조치를 가하다. 이런 거는 물론 impose란 단어도 많이 쓰죠. apply도 쓸 수 있다는 거 보셨고, applied insight 하면 이해를 이용할 때다 이거죠. 네. 음, 그 불가사의는 통찰력이고, 그 다음에 크림을 이용하니까 크림을 바르다고 듬뿍 이런 것도 같이 외우면 좋겠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풀칠을 양쪽에 해야 된다 뭐였죠? The glue should be applied to surfaces. 이것도 같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전념하다의 뜻이었고요. 전념하다. ourself만 쓰는 게 아니라 oneself만 쓰는 게 아니라 our mind도 쓸 수 있다는 거. to 다음에 ing. 많이 틀려요. approach 다음에 to ing.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압력을 가한다 이런 것도 뭔가 대상하고 접촉하는 것이죠. 네. 네, 재밌었죠. 오늘은 또 어플라이를 가지고 단어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정말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에요, 저는. 그 단어들, 저도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휘책에서 뭐 지원하다, 적용하다 정도였지, 저렇게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또 밟는다 그러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답게 쓰려면 영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통찰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대학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4차 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였는데 어떤 직업이 4차 혁명 시대를 생존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찰을 하기 위해서 원시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그 책의 특징은 굉장히 구성이 좀 다른 책과 달리 뭐 소설처럼 이렇게 뭐 좀 상황이 그런 묘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딱 두 단어를 줍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그 직업은 뭐 어떤 직업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뭐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과 인사이트, 통찰력 두 가지가 있는 직업은 생존할 수 있다. 그 외에 뭐 받아쓰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통찰력, 뭐 창의력 그럼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통번역에서는 첫 번째로 받아쓰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창의력도 필요하고 뭔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통찰력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일단 모든 것을 기존 틀대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보는 대로 다 하지 않는다.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더한다. 근데 그 생각을 더하는 게 위험하면 통번역이 원문에 없는 생각을 더하시면 안 돼요. 원문의 의미가 이제 백 트랜스레이션이죠. 내가 한글에서 영어로 했으면 영어를 다시 한글로 했을 때 첫 번째 한글과 뭐 표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의미는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백 뒤집어서 하는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경계선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항상 자기가 어떤 좀 새로운 표현력, 새로운 구조 그런 건 제가 여러분한테 다목적용 지문분기에서 안내해드리죠. 네, 그 두 가지, 크리에이티비티, 인사이트, 이 두 가지를 또 염두에 두시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